안녕하세요. 경제학장 박사입니다. 여러분, 재판에서 판결이 어떻게 결정된다고 생각하세요? 그냥 판사들의 생각, 그 신념에 따라 정해지는 걸까요? 오늘은 김영세 교수님의 게임이론 책에 나오는 아주 흥미로운 사례를 하나 볼 건데요. 재판의 규칙 딱 하나가 어떻게 한 사람의 운명을 사형에서 징역으로 이렇게 완전히 뒤바꿔 놓을 수 있는지 그 놀라운 과정을 한번 따라가 보겠습니다. 자, 여기 한 피의자가 있습니다. 그의 운명은 오직 3명의 판사 손에 달려있죠. 과연 이 재판, 공정한 판결이 나올 수 있을까요? 그리고 우리가 말하는 그 공정함이란 건 대체 뭘까요? 한번 같이 고민해 보시죠. 우선 이 운명을 가를 재판, 그러니까 이 게임에 어떤 참여자들이 있는지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사건은 한 피의자에 대한 형사 재판이고요. 판사는 A, D, J 이렇게 3명입니다. 그리고 이들이 내릴 수 있는 판결은 무죄, 사형, 징역 딱 3가지 선택지가 있습니다. 자, 바로 여기서부터 이 게임이 정말 흥미로워집니다. 세 판사님은요, 그냥 의견이 다른 수준이 아니에요. 각자 아주 뚜렷한 논리를 가지고 이 판결에 대한 선호, 순서를 매겨두고 있습니다. 이 표를 한번 자세히 들여다볼까요? 이게 아주 재밌습니다. A 판사님, 이분은 무죄를 가장 선호해요. 그럴 수 있죠. 그런데 이 순위가 놀랍게도 사형입니다. 징역보다 차라리 사형이 낫다고 보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아마도 억울하게 옥살이하는 그 고통을 죽음보다 더 끔찍하게 생각하는 걸 수도 있겠죠. 반면에 D 판사는 사형을, J 판사는 징역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각자의 신념이 정말 뚜렷하게 다른 세 사람이 지금 한자리에 모여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생각이 다른데 그럼 가장 민주적이라고 하는 다수결로 결정하면 어떻게 될까요? 간단할 것 같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전혀 예상치 못한 함정이 드러납니다. 여러분은 어떤 결과가 나올 것 같으세요? 한번 예측해 보시겠어요? 가장 많은 판사가 1순위로 꼽은 판결이 이길까요? 글쎄요. 한번 선택지들을 1대1로 붙여보면서 직접 확인해 보죠. 먼저 무죄와 사형을 놓고 투표를 해보겠습니다. A 판사와 J 판사는 사형보다 무죄를 선호하죠. 표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2대1로 무죄가 승리합니다. 좋습니다. 다음 대결, 사형과 징역입니다. 이번엔 A 판사와 D 판사가 사형을 선호하네요. J 판사만 징역을 선호하고요. 그럼 또 2대1로 이번엔 사형이 이겼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징역과 무죄를 붙여볼까요? D 판사와 J 판사가 무죄보다는 징역이 낫다고 생각합니다. 또 2대1이네요. 이번엔 징역이 승리했습니다. 자, 여러분, 뭔가 좀 이상하지 않으세요? 결과를 전개해보면 무죄가 사형을 이겼고 사형은 또 징역을 이겼는데 아니 근데 징역이 다시 무죄를 이겨버리네요? 이게 뭐죠? 완전히 가위바위보처럼 서로가 서로를 물고 물리는 순환고리가 만들어진 거예요. 이렇게 되면 최종 승자가 없잖아요. 그쵸? 이런 딜레마 같은 상황을 바로 콩도르세 역설, 우리가 흔히 투표의 역설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럼 이런 역설적인 상황에서 현실의 재판은 과연 어떻게 결론을 내릴까요? 이런 딜레마를 풀기 위한 방법이 있습니다. 먼저 미국식 재판 절차를 통해서 그 해법 중 하나를 한번 살펴보죠. 미국식 해법의 핵심은 바로 질문의 순서, 즉 안건을 어떻게 정하느냐에 있습니다. 먼저 유죄냐, 무죄냐 이것부터 결정하는 거예요. 그럼 유죄에 해당하는 사형과 징역이 한 팀이 되는 거죠. D와 J 판사가 유죄를 선택하면서 무죄는 여기서 탈락합니다. 그 다음에 남은 유죄 판결인 사형과 징역을 놓고 투표하니까 A와 D 판사가 사형을 선택하네요. 최종 판결은 사형이 됩니다. 결국 유죄냐 무죄냐라는 질문을 먼저 던지는 이 절차, 이 안건 자체가 피의자를 사형이라는 아주 극단적인 결론으로 이끌어간 셈이죠. 그럼 만약에 말이죠. 이 게임의 규칙, 다시 말해 재판의 절차를 바꾸면 어떻게 될까요? 이번에는 고대 로마에서 썼던 방식을 한번 가져와 보겠습니다. 로마식 절차는 질문의 순서가 완전히 다릅니다. 유죄냐 무죄냐를 묻는 게 아니라 가장 가혹한 형벌인 사형부터 제외할 건지 말 건지를 결정해요. A와 J 판사가 사형을 안 된다고 반대해서 사형이 먼저 탈락합니다. 이제 남은 징역과 무죄를 놓고 투표하니 D와 J 판사가 징역을 선택하죠. 최종 판결은 징역이 되는 겁니다.
정말 놀랍지 않나요? 판사도 그대로, 판사들의 생각도 그대로인데 단지 첫 번째 질문을 바꾸는 것만으로 재판의 결과가 사형에서 징역으로 완전히 뒤바뀌어 버렸습니다. 자, 이 두 가지 사례가 우리에게 말해주는 건 뭘까요? 이 게임의 규칙, 즉 제도가 운명을 어떻게 결정하는지 그 핵심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바로 이겁니다. 똑같은 판사들, 똑같은 선호를 가지고도 단지 투표 절차, 즉 게임의 규칙이 달라졌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피해자의 운명은 사형에서 징역으로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오늘 이야기의 핵심 한번 정리해 볼까요? 첫째, 모두의 의견을 존중하는 다수결이 때로는 아무것도 결정하지 못하는 역설에 빠질 수 있다는 것. 둘째, 무엇을 먼저 물어보느냐, 그러니까 질문의 순서, 즉 안건 설정이 판결 자체를 좌지우지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건 결국 시스템의 설계가 그 안에 있는 개인의 신념보다 더 강력한 힘을 가질 수 있다는 걸 보여주죠. 어쩌면 정의란 단순히 다수의 의견이 아니라 공정한 절차의 문제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분석은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이런 깊은 질문을 던집니다. 이렇게 게임의 규칙이 결과를 결정할 수 있다면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사회나 정치 시스템이 과연 진정으로 공정하다고 확신할 수 있을까요? 어쩌면 우리가 너무나 당연하게 여기는 투표 방식이나 제도의 순서가 사실은 이미 특정 답변을 유도하고 있는 건 아닐까요? 한 번쯤 깊이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